옥내소화전. 그래, 기숙사 시험에 이런 게 나와야지. 왜 4m 이하로 제한하냐. 토출적 유속을.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딱 보고, 해석하는 그 스킬? 이거를 좀 키우셔야 돼요. 우리 기숙사 문제는 다 끝에 뭐가 있어요? 설명하시오. 설명하시오가 있어요. 설명하시오. 자꾸 뭘 설명하래. 기준을 쓰시오라고 나온 건 없어요. 기준을 설명하시오라고 나와요. 그죠? 모든 문제 보세요. 설치 방법, 설치 대상을 설명하래. 설명하라는 것과 쓰시오라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과연 답안에 설명했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단순하게 외운 걸 썼는지, 내가 설명해서 썼는지. 대부분 그냥 써요. 기준이니까. 설명이 뭐가 필요해, 기준인데. 그냥 쓴단 말이에요. 설명해야 돼. 내가 이 채점관을 설득해야 되니까. 자, 저는 개념을 쓴다 했죠? 개념에, 난류, 마찰 손실 증가 나왔어요. 소화수를, 균일하게 공급하게 나왔네요. 부식 우려도 있고. 그러면 우리 수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균일한 소화수 공급이에요. 균일한 소화수 공급. 균일한 살수밀도. 그죠? 스프링클러는 균일한 살수밀도죠. 옥내소화전이니까 균일한 소화수 공급을 해야 돼. 막 둘쭉날쭉 하면 안 되잖아요. 가스계는 뭐예요? 균일한 설경도. 제어는 균일한 풍량. 배출할 때도 균일하게 해야 되고 공급할 때도 균일하게 해줘야 돼요. 이게 내 머릿속에 박혀있지 않으면 수계, 가스계 재현에 대한 이론이 무너져 버려요. 모든 게 다 균일해야 돼, 소방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4m 이상으로 하면은 뭐 균일하지 않네? 네? 제한 이유. 마찰 손실 증가. 자, 기준 개수는 2개로 바뀌었죠? 옥내소화전 2개. 한 개당 130 LPM이죠. 리터 퍼 미닛. 그러면 유량이 나왔어요. 그죠? 유량은 나왔어. 그럼 Q는 AV에서 속도가 이제 4m/s 이하로 했잖아요. 왜 4m/s 이하로 했느냐? 이 2개를 알면 우리는 면적을 구할 수가 있죠. 2개를 알면 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면적이, 이 단면적을 구하는데 단면적이 여기 나와야 돼. 면적에서 이 단면적 D를 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얘를 끌고 가야 되니까. 단순하게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4m/s 이하로 제한한 게 아니라 마찰 손실이 증가하는데 왜 마찰 손실이 증가하는지를 내가 설명해 줘야 되잖아. 채점관한테. 그럼 이 D가 증가하니까 어때요? 얘는 감소하죠. 만약에 유속이 증가하면 어때요? 면적 감소하죠. 면적 감소하면 D 감소하죠. 응? 반대로 써야겠네. 얘 감소하면 얘 증가한단 말이에요. 유속 증가, 단면적 감소, 얘 감소하니까 얘 증가하네. 그럼 어때요? 균일하게 소화수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흐름을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답안의 흐름을. 그래서 균일한 소화수 공급. 그래,
난류가 되면 안 되니까 충류 상태로 공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얘도 수격 발생하죠. V 여기 F는 ma 뉴턴 관성의 법칙에서 A가 가속도잖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럼 유속이 증가한다. 시간에 따른 유속이 증가한다. 운동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운동량. 얘가 수격으로 나타난다. 어떻게 보면 얘는 좀 부수적인 내용인데 아까 마찰 손실 증가. 마찰 손실 증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딱 뜯어가지고 이 살수 밀도 방어구역 그래프를 설명하래요. 요거 딱, 요 밑에 그래프 요거를 설명하래. 개념을 먼저 보면, 국내는 그 스프링클러 맨 뒤에 화재 안전 기준 뒤에 보면은 별표 나와 있죠. 별표 테이블. 관경을 뭘로 정해요? 헤드수. 헤드수로 정하잖아요. 헤드수. 국내는. 그래서 살수 밀도는 이거 거리. 헤드간 거리. 수평 거리죠. 헤드간 거리는 수평 거리를 계산하잖아요. 이거 수평 거리. 얘를 넣으면은 이제 헤드간 거리가 나오죠. 근데 이는 화재 가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거다. 그잖아요. 시방 위주로 했단 말이에요. 국내는. 근데 얘는 뭐예요? 시방 위주가 아니라 위험물 양 이런 것들을 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에서 국내는 이렇게 하는데 4번에 보면 화재 가속도를 고려해서 배관경을 결정하자. 국내도. 그러고 설명하는 거죠. 그럼 보면 이 그래프도 여러분들 이거 숫자 다 일일이 입력해서 쓰실 거예요. 답안 쓸 때 30초를 30초를 그냥 밀도 면적 요거 이제 없어도 되잖아요. 요거 얘만 알면 돼. 요거 가로 세로 같은 거니까. 그리고 요거 이제 그리는데 이렇게 5개. 요 끝에는 3000이구나. 요 끝에는 4000이구나. 큰 거만 아시라고요. 큰 거만. 덩어리 큰 거만. 그 다음에 얘는 끝에는 0.1, 0.2, 0.3, 0.4잖아요. 끝에가. 얘는 5000이네. 끝에가 5000. 그러면 여기 밑에는 0.1, 0.2, 0.3, 0.4만 알면 되고 여기는 3000, 4000, 5000만 알면 되네. 그럼 이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0.25, 1500. 이거 물론 이 1500 여기 시작점이니까 요건 알고 있어야겠죠. 요건 중간에 거는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다 지우세요. 답안 쓸 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얘는 안 써도 돼요. 예, 안 써도 돼. 이제 가로 세로만 쓰라고 이렇게. 요거만. 그리고 이런 그래프 보면서 이게 역의 관계구나. 이걸 알아야 돼. 역의 관계. 뭐하고요? 이 작동 면적, 설계 면적과 밀도와 역의 관계구나. 요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얘는 라이트 경급이에요. 라이트. 오디너리 1, 중급 1, 오디너리 2, 중급 2 이렇게 되는데 화재 가속도를 어떻게 결정했어요? 양가 열적인. 양가 열적인. 실제로 그 대상물에 그 건물에 가연물 양, 가연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인화성, 높이 뭐 이런 걸 따졌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넣어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 살수밀도, 작동면적.
이거는 설계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설계자가 아까 그래프 이게 대각선 있었잖아요. 만약에 화재 각도를 계산했더니 여기 나왔어, 그래프가. 그러면 난 이 정도 설계자 마음, 이거 설계자 의도에 따라 다른데 이 정도 이렇게 내가 이 그래프 선상에서 어느 지점 하나 딱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난 작동 면적을 2,500피트 제곱으로 하고 한 0.17로 하겠다. 이건 설계자 의도예요. 아니면 난 여기다 할래. 작동 면적은 2,000으로 하고 살수밀도 좀 더 많이 할래. 뭐 이런 거예요. 이 그래프의 의미가.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고 이 상업용 이게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이게 많이 나오죠. 이게 보니까 124회에도 124회 뭐가 나왔냐면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설치 기준과 소화 시험 방법이 나왔었어요. 124회 때. 근데 지금 이제 126회 때는 이제 스플래시 현상이 뭐냐를 물어본 거죠. 스플래시 현상은 이제 튀는 거잖아요. 튀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내가 맘만 먹으면 그림을 그려 넣을 수가 있어요. 맘만 먹으면. 여러분들 자동 소화 장치 말고 소화기 시험, K급 소화기 시험. 이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다리 이렇게 있고. 요거.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판때기를 올려놓잖아요. 이렇게. 그 약재를 뿌리면 여기 이제 튀냐? 이게 스플래시잖아요. 이거 그림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안 돼요? 돼요. 이게 자동 소화 장치라고 해가지고 이게 얘는 이제 소화기 시험이니까 K급 소화기 시험이니까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넣을 수 있으면 넣어도 되죠. 얘 스플래시 현상을 파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답안이 뭔가 딱딱하다. 그러면 그림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스플래시 현상은 약재의 운동 에너지. 약재의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식용유가 튀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할 말이 많아. 이 단어를 뽑아가지고 여기서 할 말이 엄청 많아요. 아까 앞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F는 MA. 이거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MV잖아요. 로QV를 쓸 수가 있죠. 얼마나 쓸 게 많아요. 여기서 파생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법의 어떤 현상을 물어보는 거지만 내가 방향성을 어디로 잡냐에 따라 답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에 만약에 이런 걸 넣었다. 그럼 내가 결론을 어떻게 맺을 것이냐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중간에 넣었다면. 그러니까 답안 흐름을 개념에서 이걸 잡고 가지 않으면요. 정말 이상하게 막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 답안 흐름을. 그래서 스플래시 소화 시험과 뭐 스플래시 액적 시험. 이건 이제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에 보면 이런 시험이 있어요. 거기서 발췌를 한 건데 어쨌든 여기 0.5 이것도 수학이랑 똑같잖아요. 0.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액적 크기가. 그 나머지를 몰라도 이제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겠죠. 이런 거. 자, 이번에 보면은 이제 아주 가스개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 들어갔나 봐. 가스개를 싫어하시는 분이 들어간 것 같아.
저는 이제 1교시 시험 볼 때요. 2, 3, 4교시 시험 문제를 예상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1교시 때 나온 문제들 있죠. 이게 2교시, 3교시, 4교시 25점으로 나오거든요. 관련된 것들이. 그러면 딱 봐가지고 뭐가 나올 것인가 예상을 해. 1교시 시험 딱 끝나면 20분 동안 찾아보는 거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2교시 때 만약에 내가 예상이 맞았어. 그럼 3, 4교시 때 또 나와요. 그런 것들이. 왜? 출제자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 이번에 나온 출제자는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팁이에요, 팁. 자, 이거 볼게요. 가스계 수화 설비의 이제 피스톤 릴리즈 댐퍼. 이거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 얘도 30초 안에 그려야 돼. 네? 아셨죠? 30초 안에. 30초 안에 그려야 돼요.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물어봤어요. 문제점 및 개선사항. 메커니즘을 알면 그 역이 대책이다라고 했어요. 메커니즘을 알면 그 역이 대책이다. 얘는 메커니즘이죠. 메커니즘을 알아야 그거의 반대가 대책이잖아요. 그 메커니즘 참이 는 거예요. 그 문제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 메커니즘이. 이제 이건 실이에요, 실. 실에 약재가 들어와서 이제 헤드로 방사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와서 얘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피스톤 릴리즈 댐퍼인데, 그래서 얘가 작동을 하면 요렇게 돼 있던 요거 창이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압력을 가해서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매뉴얼 박스를 해가지고 밖에서 화재가 다 진압이 되고 얘를 작동을 시켜야 얘가 이제 개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다 빼줘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이제 요거만 딱 뜯어놓은 거예요. 시스템이. 그럼 이렇게 작동을 하는구나. 그럼 이게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얘가 이제 쿠퍼 튜브라고 해가지고 동관이에요, 동관. 여러분들 동관 문제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 동관이 들어가 있는 곳은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가스계에서. 또 이거 말고 뭐 있어요? 기동용기도 동관이 들어가잖아요. 그 뭐가 문제냐? 약재가 누출된다. 이게 화재실이 아니라 어디야? 누기게 된다라니, 동관이 누기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키워드로 또 뽑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동관 누기. 동관 누기. 어떤 방식으로 해요? 동관을 확관 방식으로 하죠. 확관 방식. 관을 이렇게 게 키운단 말이에요. 관을 키우면 어때요? 그 두께가 얇아지잖아요. 동관 두께가. 그래서 동관에서 누기가 잘 된다. 이 방식이. 그럼 당연히 소화 실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점검할 때 이 자동 폐쇄 장치에 대한 점검을 거의 안 해요. 점검할 때. 그냥 그 약재 저장실 가가지고 이제 그런 것만 기동용기 이거 격발 잘 되는지 이제 그런 거 확인하고 이제 그런 것만 점검한단 말이죠. 얘는 그 실 가서 확인 안 한다는 거죠. 아니, 이거 텍스트 뜯어가지고 올라가서 이거 점검을 할 시간이 없어, 점검업체가. 이거를. 그럼 개선 방향. 그래, 동관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하자. 내가 나사식을 잘 몰라. 그럼 동관을 그냥 다른 연결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키워드. 일단 내가 키워드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키워드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키워드는 뭐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내가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문제를 아니까 이거 역을 쓰는 거예요. 그냥 역을 쓰는 거예요. 또 우리 전기식도 있잖아요. 기준에. 전기식 하면 안 돼요? 되잖아요.
자, 9번. 요거는 이제 법을 한번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요거 그냥 쓰면 돼요. 이거 위에 건 안 써도 돼요. 답안 쓸 때 그냥 요거 쓰고, 그 10점짜리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씩 물어보는 거 있죠. 그냥 요거 물어보는 거 쓰면 돼요. 10점짜리는. 근데 만약에 25점짜리다 하면은 약간 뭐 좀 부가적인 설명도 있어야겠지만, 10점짜리는 이 기준 이런 거 쓸 필요는 없어요. 이게 설명을 좀 하려고 가져온 건데, 제연 급기 풍도, 금속판으로 설치하는 제연 급기 풍도. 그러니까 급기 풍도 기준은 이제 수직 풍도와 이제 수직 풍도 이외 풍도가 있어요. 수직 풍도는 말 그대로 세로로 돼 있는 거고, 이외 풍도는 뭐예요? 그냥 뭐 수평이나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나 수직이 아닌 거죠. 수직이 아닌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풍도 청소라는 게 나와요. 풍도 청소. 기준에 풍도 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하래요. 화재안전 기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하라고 하니까 구조로 이제 만들어요. 다 이게 텍스트 이렇게 따가지고 점검구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검구 가면은 이제 풍도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시공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저는 문제 파악을 어떻게 했냐. 문제가 뭐예요? 풍도 내부 청소 위한 방안. 여러분, 요거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방안과 방법. 저는 뭐 이게 좀 강박적일지도 모르지만 이 출제 문제의 단어들 있죠. 그 단어 하나하나의 뜻까지도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예전에 시험 볼 때도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걸 물어봤는지를 생각하고 접근해요. 내가 쓸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걸 물어봤을까? 왜 이 시험이 출제가 됐지? 그 시험지 나눠줄 때. 그 문제 앞에 왜 막 펴지 마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그 막 5초, 10초도 안 되는 그 순간에 문제를 쫙 봐요. 막 한번 그냥 쑥 봐.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볼 때 이 문제 1번 문제를 봤는데 키워드 생각나. 키워드 저는 키워드만 생각해요. 키워드 이거 키워드 뭐고 키워드 뭐고. 키워드가 생각나는 건요 그냥 끝이에요. 그건 6점 이상. 근데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나 도저히. 그럼 내가 만들어야 돼 막 이거를 답안을 흐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출제자 의도가 이게 왜 물어봤지를 계속 생각해요. 그러면 청소 위한 방안이라고 했어요. 청소구를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는데, 청소 위한 방법은 뜯어가지고 청소하면 되잖아요. 누가 사람이 들어가서 하든 기계가 들어가서 로봇이 들어가서 하면 돼. 근데 청소하냐 이거지. 청소하는 거 봤어요? 난 못 봤어. 소방 급기 풍도를 어느 현장에 청소해? 청소 안 해요. 그럼 출제자가 청소를 안 하니까 이런 걸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죠. 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로 답안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의문인 게 굳이 이걸 청소해야 돼? 이런 거죠. 화재가 나면 도는 건데 굳이 이걸 청소해야 돼? 만약에 청소해야 되는 이유를 알면은 밑에다 써주면 좋아요. 왜 청소를 해야 되는지. 이게 먼지가 들어가서 이 먼지가 가연성 이기 때문에 더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써주면 더 좋겠죠. 청소에 대한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평상시에 공부할 때 이런 거 고민하는 거예요. 외울 거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 오늘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외워야 되는데 다 못 외웠어. 이게 아니라 청소를 위한 방안 뭐 이런 거 물론 뭐 이런 걸 고민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외웠던 거 암기했던 거 그런 부분에서 다른 생각을 계속 해보시라고요. 사색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저기 학원은
방법을 대부분 답하는 거죠. 네. 아니, 방법은 청소 업체에서 하는 방법이 답이지. 그 하는 게. 근데 찾아보니까 어떤 뭐 사람이 들어가더라고 그게. 덕대안으로 우리는 이렇게 청소합니다라고 그 홈페이지에 막 돼 있어. 그걸 물어본 거냐고요. 이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자, 이산화탄소 수화설비 가스 압력식 작동 순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에서 피스톤 릴리즈 댐퍼랑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연관성이. 그러니까 문제는 작동 순서를 물어봤지만 앞에서 피스톤 릴리즈 댐퍼를 내가 답안을 썼다면 이거에 대한 답안도 마지막에 그거 관련된 게 들어가야 돼. 그러면 아마 좋은 점수 받을 거예요. 만약에 순서만 썼다면 한 6점 주겠죠. 이제 그런 게 차별화예요, 여러분들. 차별화가. 다른 게 차별화가 아니에요. 차별화를 멀리서 찾지 마세요. 뭐, 이건 다 알잖아요. 화재지기 저집 선배.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야죠, 기계적으로. 화, 재, 지, 기, 저, 집, 선, 배.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화재지기 저집 선배. 그러면 이 작동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앞에서 봤던 이거 PFD 방식 이게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작동 순서 써주고 마지막에 고려사항에다가 이런 거 한 줄 써주는 거예요. 또 위에 보면은 전기식 있죠? 여기 전기식. 여기 전기식. 이거 두 개 다 하는 게 아니라 얘 또는 얘예요. 전기식 또는 가스압력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전기식도 고려를 하자.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뒤에 표는 한번 참고하시라고 놓는 거예요. 이걸 답안에 쓰라는 게 아니라 참고하시라고.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냥 요 블록 다이어그램만 보면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블록 다이어그램을 모른다. 그럼 이 표를 넣어도 돼요. 블록 다이어그램을 잘 몰라. 그럼 생각하는 거지. 화재가 났어. 그 다음에 제어반으로 신호가 가겠네. 순서를 이제 한번 유출해 보는 거죠. 그래서 화재가 났으면 이제 감지기가 동작을 하거나 누가 눌렀겠죠, 수동으로. 그 다음에 제어반으로 신호가 가고. 그 다음 이 화재 표시반은 몰라도 돼요. 이건 표시를 해주는 거니까. 이제 기동용기로 신호가 가겠죠. 그래서 소리 작동하고 기동용기 봉판을 격발해서 선택 밸브 개방하고 저장용기 쪽으로 이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장용기가 개방되고 이게 이제 집합관 통해서 선택 밸브 통해서 이제 화재실로 가는 거잖아요. 배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가스 압력식 댐퍼 폐쇄된다. 이렇게 순서를 하고 마지막에 그런 고려사항 한 줄 넣어주면 좋다라는 거죠. 자, 11번. 유체가 흐르는 배관에서 발생하는 부차적 손실에 대하여 뭐라고요? 설명하라고요. 설명. 부차적 손실을 쓰라는 게 아니야. 설명하래. 한번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자, 저는 개념에다가 다 넣는다고 했죠. 손실은 이제 주손실과 부차적 손실이 있어요. 근데 부차적 손실은 뭐다? 마찰 손실 계산에 활용한다. 부차적 손실을 계산하는 이유는 마찰 손실 계산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부차적 손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부차적 손실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라고 이 출제자가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죠. 부차적 손실 계산 방법을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차적 손실을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에다 쓰일까? 이렇게 내가 밑에 썼어, 이걸. 부차적 손실은 이렇게 계산하는데, 마지막에 뭐 적용 이렇게 써도 돼요. 적용. 어디? 관 상당 길이를 계산해서 마찰 손실 계산에 활용한다. 부차적 손실이. 얘는 알잖아요. 그냥 길이 다이렉트 나왔으니까. 길이가 나왔잖아요. 얘는 길이가 없잖아요. 이거를 길이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더해가지고, 하재미 윌리엄스식에 대입해가지고 마찰 손실을 구할 거 아니에요. 하재미 윌리엄스식 써줘도 좋겠죠? 여기다가. 그 L 마지막에 요거 식 쓰고 L 쓰잖아요. 요 길이. 앞에 하재미 윌리엄스식은 단위 길이당 마찰 손실이고 총 길이를 알아야 전체 배관의 마찰 손실을 아니까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방법으로 이걸 뽑아내는 거예요. 여기다 넣으려고. 이걸 설명하라는 거지. 이렇게 설명해서 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밑에 부차적 손실 이것만 쓰면 안 돼요. 이것만 쓰면 안 된다고. 이거는 뭐 예전에 자주 나왔고 요즘에도 가끔씩 나오죠. 이거 증명하라고. 증명하라고 나오잖아요. 이걸 공부를 안 하자니 안 할 수도 없고, 그죠? 하자니 내일 되면 더 까먹고 계륵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닌가. 네. 자, 12번. 베나 콘트랙터를 물어봤어요. 베나 콘트랙터. 베나 콘트랙터를 뭐 소방일사 공부하시는 분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제. 그 마지막에 보면은 여기 개념에 보면 압력이 가장 낮은 지점. 그럼 얘는 뭐 했어요? 압력을 낮춰야만 되는 이런 데다 쓰는 거예요. 베나 콘트랙터를. 그럼 압력을 낮춰야만 하는 그런 데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이제 가마 오리피스에다 이제 주로 쓰는데, 근데 가마 오리피스는 정량적 감압을 못 해요. 압력이 낮아지긴 낮아져. 이 베나 콘트랙터 요게 압력이 요만큼 낮아지는데 이걸 정량적으로 체크를 못 해요. 이건.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에요. 단점. 그 또 뭐 하나 있어요? 누설 풍량 계산할 때 얘를 또 해요. 이거 우리 0.827 있잖아요. A 루트 P. 이 0.827이 1.29 K잖아요. K가 뭐예요? 수축계수란 말이에요. 수축계수. 근데 이 식을 계산할 때 뭘로 계산하냐? 이걸로 가정해요. 오리피스를 통한 누설로 가정한단 말이에요. 이거 계산할 때. 오리피스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다 베나 콘트랙터가 작용해요. 오리피스라는 말이 들어가면 베나 콘트랙터가 작용한다. 그냥 좀 한 달이 건너서 이제 얘도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답안을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답안 구성을, 문제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고 평상시에 고민하지 않으면요,
시험장 가서 이거 고민할 수가 없어요. 쓰기 바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계속 연습하잖아요. 아, 답안, 이거 문제를 보고 어떻게 쓰지, 어떻게 쓰지, 어떻게 쓰지. 그럼 시험장 가서 처음 보는 문제도 내가 어떻게 쓰지, 어떻게 쓰지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처음 보는 문제인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공부한 걸로 끌고 오려고 그래. 아, 그러면 5점은 줘요. 빵점 맞는 것보다 낫잖아요. 에? 내가 공부한 범위 안으로 얘를 끌고 와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모른다고 막 버릴 게 아니라. 이거는 평상시에 여러분이 그 습관이 돼요, 습관. 문제를 보고 고민을 해보지 않으면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요,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이 답안을 보면, 여기 13번 답안을 보면, 소방적인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그 풀이 한번 보세요. 소방의 답안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죠? 이거는 소방 기술사가 이것까지 알아야 돼? 아마 이거 건축적인 기술사도 이렇게 못 쓸걸요, 이거. 답안이? 소방전기 분야 관련해서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이제 그걸. 자, 문제가 고조파 발생 원인 및 방지 대책이에요. 그러면은 소방에서 이 고조파랑 연관성이 있는 설비 부분이 어디 있을까? 고민을 평상시에 해야 돼요. 고조파 문제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소방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어디냐? 무통이죠. 대표적인 게 무통. 통신 쪽. 소방에서 통신이 무통하고 또 뭐 있어요? 통합 방제. 그죠? 그 다음에 자탐. 통신선 쓰잖아요. 아니, 이런 통신선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소방에서. 그러면 고조파가 통신선에 영향을 미치니까 통신이 안 되면 그 예전에 그 9.11 테러 때 소방관들이 300 몇 명이 죽었잖아요. 건물 무너지면서. 그게 바깥에서 이제 지휘센터에서 무전을 날렸는데 무전이 안 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통신이 안 된 거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 이후로 무통이 엄청 강화가 된 거예요. 법이. 그러면 이 고조파라는 녀석이 소방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고민해보는 거죠. 여기 다른 거 다 뭐 발생 원인 이거 뭐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근데 이제 전력을 변환하는 장치에서 고조파가 발생이 돼요. 특히 이제 승강기,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들 그거 뭐야?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면 통신 잘 안 되죠. 통화 잘 안 되죠. 그런 영향이에요. 그래서 전력을 변환하는, 그러니까 승강기가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 변환되죠. 정지할 때 속도 변환되죠. 정지해야 되니까. 이 DV 속도 변화되는 이런 장치들, 또 그 인버터 방식, 그러니까 대부분 인버터 방식이죠. 인버터. 이건 몰라도 그냥 속도 변환되는 장치, 뭐 인버터 등등 이렇게 쓰셔도 돼요. 발생 원인이 소방에서는.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뭐냐? 뭐 공진이고 이거고 떠나서 우리는 이제 유도장애가 중요한 거예요. 유도장애. 어떻게 유도장애가 돼서 통신을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 중성성 접지 방식에서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발생한다. 그러면 얘를 뜯어가지고 우리가 10점짜리를 만들어야 돼, 지금. 밑에는 다 버리세요, 이거.
얘를 이제 해야 돼, 답안을. 그러면은 유도장애가 발생되는 게 뭐가 있어요? 전자유도. 그죠? 또 하나 뭐 있죠? 정전유도. 그거를 가져와야 돼, 그거. 전자유도, 정전유도. 원인은 어쨌든 변환 장치에 의해서 이제 생겼어요. 고주파가. 그럼 문제점이 뭐다? 통신장애다. 통신장애 되면 뭐다? 일단 소방관들 연락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감지기관, 아니죠, 수신기관, 통신이 안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문제점. 그러니까 정전 유도는 보통 이제 비접지 방식. 델타 결선이죠, 델타 결선. 그 다음에 전자 유도는 중성성 방식에서 주로 나타나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교재 있으니까 보시고, 그 대책은 뭐 쉴드 케이블, 그죠?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쓰고 이격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범위로 끌고 오라고,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대책, 어떻게 써요, 대책. 고주파 저감 대책. 개통, 뭐, 이게 아니라, 정전 용량 줄이는 대책, 전자 유도 줄이는 대책, 이렇게 쓰라고요. 그건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그런 식으로 가져오세요. 이거는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하는 답안이고, 여기 오신 분들만 알고 계시라고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답안 구성을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하셔라. 어떻게 쓸지. 그 흐름 있죠? 개념에 난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한두 줄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 안 되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주 보시고, 그렇게 개념 잡는 것부터 한번 차근차근 해보세요. 밑에를 내가 답안을 안 쓰더라도 개념을 쓰고 난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한번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달, 두 달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공부 습관도 달라지고, 이 책을 볼 때 관점이 달라져요. 관점이. 책을 볼 때 단순 암기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책을 내 소방에 대한 이념, 그 이론들 있죠. 이게 탄탄하게 다져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